형님들, 소나타 하이브리드 풀옵션 사면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요? 불과 얼마 전 우리가 리뷰했던 320마력 사륜구동 수입차 사고도 돈이 남고 할인 팍팍 받은 아이오닉 6보다 비쌉니다. 일자 눈썹 디자인 반짝반짝 예쁘다고 덜컥 계약서 쓰셨나요? 오늘 영상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현대차가 이 껍데기 가스라이팅 하나로 형님들 지갑에서 어떻게 수백만 원을 더 털어가는지 치밀한 옵션 수싸움과 하이브리드 관련 이슈까지 숫자로 증명해드립니다. 준비되셨다면 렛츠고! 챕터 하나, 이슈 핵심 정리. 자, 형님들, 제가 왜 시작부터 4,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꺼냈는지 지금부터 팩트로 설명해드립니다. 현대차가 이번 소나타에 부린 마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랜저 닮은 눈썹과 리터당 20km라는 연비죠. 이 두 가지 환상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은 중형 차급에서 본 적 없는 옵션 덧체발을 드리게 됩니다. 냉정하게 뜯어볼까요? 겉은 화려한 디엣지지만 그 속을 채운 플랫폼과 부품들은 결국 원가 절감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4,500만 원을 태워도 하체에서 들려오는 노면 소음은 중형차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교묘하게 묶어놓은 옵션 패키지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이 아니면 사람 구실 못하는 차로 만들어놨습니다. 연비로 뽑는 뽕보다 차값으로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더 큰 이 아이러니한 상황. 오늘 오토랩이 현대차의 치밀한 가격수 싸움을 현미경처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챕터 2, 외관 디자인 상세 분석. 외관 디자인 첫눈에 보면 확실히 눈이 확 돌아갈 정도로 존재감이 살아나는 건 맞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한 번의 시선을 뺏기죠. 보닛 끝단을 가로지르는 수평형 LED 주간 주행 등, 일명 심리스 호라이즌 눈썹이 차를 실제 재원보다 훨씬 더 넓고 낮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 아래로 거대한 메쉬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공기 흡입구가 범퍼 하단까지 과격하게 찢어져 있어서 점자는 세단이라기보단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위압감을 줍니다. 분리형 헤드램프는 그릴 양 끝단에 어둡게 숨겨놓아서 주간에는 램프가 사라진 듯한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패밀리룩 가스라이팅 전략이죠. 상위 모델인 그랜저의 얼굴을 그대로 이식해서 체급 대비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려는 마케팅 전략이 전면부에서 고스란히 익힙니다. 측면부로 넘어가면 중형 세단 특유의 비례감이 아주 매끄럽게 흐르는데 흐름이 아주 기깔납니다. A필러부터 낮게 누워 C필러까지 완만하게 떨어지는 패스트백 스타일의 쿠페형 루프라인은 맛깔나게 잘 빠졌습니다. 팬더에 밝힌 날렵한 에어로 팬더 가니쉬와 캐릭터 라인이 시선을 분산시켜 둔한 느낌을 지워버렸습니다. 벨트 라인은 스포츠 세단처럼 높게 올려 창문 면적이 다소 좁아 보이지만 그 덕에 측면 덩치감이 훨씬 볼드해 보입니다. 로커 패널 하단부까지 블랙 하이그로시 라인으로 길게 마감해 차가 붕 떠 보이지 않고 바닥에 딱 가라앉은 듯한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들어가는 18인치 알로이 휠을 끼우는 순간 측면의 비례감이 완성되면서 내 안에 스포티한 감성을 깨우기에 충분한 다부진 매력이 돋보입니다. 후면부는 전면부의 하이테크 감성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좌우를 길게 연결한 H 모양의 스팬형 테일 램프가 트렁크 게이트 중앙을 꽉 채우고 있고, 램프 내부에는 디지털 픽셀 그래픽 패턴을 촘촘하게 박아 넣었습니다. 트렁크 끝단은 리어 스포일러 형상으로 날카롭게 솟구쳐 있어서 상남자 어깨 같은 스포티한 맛을 동시에 냈고, 범퍼 하단은 거대한 디퓨저 스타일의 가니쉬로 감싸 꽤 역동적인 뒤태 맛을 적절하게 냈습니다. 이 디자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은 녹턴 그레이 매트 같은 무광 컬러나 세레니티 화이트 펄입니다. 유려한 곡선과 하이테크한 광원들이 빛을 받을 때 존재감이 극대화되니까요. 반면 점잖은 어두운 색상은 거대한 그릴과 라이트의 대비가 묻혀버려 매력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호불호 분석 들어갑니다. 이 디자인은 트렌디하고 젊은 감각을 원하는 30대 형님들에겐 훌륭한 하차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수적이고 진중한 중형 세단의 느낌을 원하는 40대에서 50대 형님들에게는 다소 튀고 과한 디자인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강렬한 일자 눈썹 패밀리룩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각적 피로도가 쌓여 호불호가 명확히 갈릴 수 있다는 점, 계약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챕터 셋, 실내 디자인과 사용성. 이제 문 열고 실내 디자인과 실용성 점검해보겠습니다. 인테리어의 핵심은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 화면을 하나로 길게 커브드로 연결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 해상도가 높고 시인성이 좋아서 눈이 시원해지는 인상을 줍니다. 최신 CCNC 시스템을 적용해 무선 업데이트까지 깔끔하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공조장치를 조작하는 순간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현대차가 하이테크해 보이려고 터치식 공조 패널을 넣어놨는데 온도 조절이나 바람 방향을 바꾸려면 주행 중에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패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동 피드백이 약해서 운전 중에 조작하기엔 직관성이 꽤 떨어집니다. 형님들,
이게 단순히 불편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속 80km로 달리면서 에어컨 바람 방향 하나 바꾸려고 터치 패널을 내려다보는 1초, 2초 사이의 차는 이미 수십 미터를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달리는 셈입니다. 디자인을 위해 물리 버튼을 줄인 선택이 실제 운전에서는 안전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스티어링 휠은 현대 마크를 빼고 점 4개를 박아 넣었는데 손에 잡히는 그립감은 좋습니다. 기어 방식은 전자식 칼럼 기어를 스티어링 휠 뒤 축에 배치했습니다. 덕분에 센터 콘솔 자리가 뻥 뚫려 수납 공간은 광활해졌고 대형 컵홀더 공간까지 야무지게 확보했습니다. 패밀리카로서의 이 열 거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축거 2840mm 덕분에 이 열 레그룸 자체는 무릎 앞에 여유가 있을 정도로 넉넉합니다. 하지만 쿠페형으로 급격하게 깎아내린 외관 루프라인 때문에 키 175cm 이상의 성인이 이 열에 앉으면 머리 공간이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천장의 머리가 다을락 말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구매하신다면 반드시 계약 전 전시장에 가서 키 큰 가족이 직접 이 열에 앉아보고 판단하셔야 낭패를 막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480리터로 무난하지만 입구 형상이 좁은 세단 구조라 부피가 큰 유모차나 캠핑박스를 밀어 넣을 때는 테트리스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챕터 넷 파워트레인 심층 분석. 이 차의 심장,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실체도 공학적 메커니즘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2.0리터 가솔린 자연 흡기 엔진의 전기 모터와 6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한 시스템입니다. 기름 엔진이 146마력, 전기 모터가 34kW의 힘을 보태서 시스템 합산 195마력, 최대 토크 205Nm를 발휘합니다. BMW나 아반떼엔처럼 짜릿하게 내달리는 세팅은 절대 아닙니다. 정지 상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할 때는 전기 모터가 먼저 매끄럽게 차체를 밀어주기 때문에 도심 정체 구간에서의 정숙성과 진동 수준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도심 실제 연비 역시 대충 밟아도 리터당 18에서 20km라는 기대치를 거뜬히 충족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올라서는 순간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시속 60km 이상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전기 모터에서 기름 엔진으로 동력이 전환되는 찰나의 순간에 묘한 동력 이질감이 전해집니다. 자연흡기 엔진 특성상 중고속에서 치고 나가는 펀치력이 터보 엔진 대비 약하다 보니 추월 가속 시 RPM이 치솟는 엔진음 대비 치고 나가는 가속감은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일정한 속도로 오래 달리는 분이라면 하이브리드 연비 이득이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또한 전륜구동 고정이라 사륜구동으로 빗길, 눈길, 참교육하는 안정감을 원하는 분들에겐 선택지가 없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챕터 5 핵심 기능 및 첨단 장비. 첨단 장비와 기능들, 실사용 가치 기준으로 칼같이 털어보겠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칭찬할 만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가 맞물려 장거리 운전 피로를 확실히 줄여주는 유용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18인치 휠과 승차감 세팅의 상관관계는 철저하게 가격 대비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외관 자세를 위해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18인치 알로, 이 휠 옵션을 덜컥 선택하는 순간 타이어 편평비가 낮아져 요철이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의 충격이 시트를 통해 꽤 정직하게 전달됩니다. 중형 세단 특유의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굳이 상위 휠을 선택해 승차감과 연비에서 손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빌트인 캠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차를 지켜주는 기본 블랙박스 역할을 하지만 옵션으로 넣으면 45만 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애프터마켓 제품 대비 화질 가성비가 떨어지는데도 깔끔한 실내를 위해 억지로 묶어서 파는 제조사의 전형적인 수익 창출 수단입니다. 챕터 6 가격과 트림 분석. 가장 중요한 돈 계산. 소나타 가격표의 치밀한 수싸움을 현미경으로 뜯어보겠습니다. 기본 트림인 프리미엄 모델 가격은 세제 혜택 후 3,20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중형 하이브리드 치고 가성비가 훌륭해 보이지만 이 기본 모델 옵션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옵니다. 하이패스 시스템도 없고 이 열선 시트나 무선 충전 패드도 빠져 있습니다. 철저히 시작 가격을 낮춰 보이기 위한 미끼 상품에 가깝습니다. 결국 실용성을 위해 익스클루시브로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서 현대차의 교묘한 패키지 묶기 전략이 시작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필수 안전 편의 장비를 넣고 싶어도 단품 선택을 막아놨습니다. 이 기능들을 쓰고 싶으면 무조건 수백만 원짜리 패키지를 강제로 끼워 넣거나 최종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야 합니다. 인스퍼레이션의 디자인 패키지까지 더하면 세제 혜택을 받아도 최종 차값은 3,979만 원으로 치솟고 취등록세 7%에 각종 부대 비용을 연끌해서 더하면 최종 출고가는 4,400만 원대 후반까지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니까 세제 혜택 받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작은 혜택을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상위 트림과 큰 휠, 묶음 옵션에 끌려가면서 지출이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받은 세금 혜택보다 나중에 더 크게 빠져나갈 돈을 같이 봐야 합니다. 고작 중형 세단에 4천만 원대 중반을 태우는 순간 애초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며 기대했던 가성비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는 겁니다. 이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순간 수입차나 전기차 대안까지 같이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챕터 7. 경쟁 차종 비교. 이 가격표가 책정되는 순간 소나타 디 엣지 하이브리드는 막강한 경쟁 모델들과 계급장떼고 냉정한 비교 매치를 벌여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해부했던 아이오닉 6 구형 끝물 재고 할인 모델입니다. 보조금의 재고 할인 혜택까지 적용하면 실구매가 4천만 원대 중반으로 소나타, 풀옵션 가격과 사실상 겹칩니다. 전기차 특유의 저렴한 유지비와 강력한 사륜구동 주행 성능을 원하신다면 아이오닉 6가 압도적인 우위에 섭니다. 두 번째, 한 체급 위형님인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중고차입니다. 4천만 원 초중반이면 주행거리 1만 킬로미터 미만의 신차급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중고, 시장에서 무난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 차냐 중고차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4천만 원대 중반을 쓰고도 풀옵션 소나타라고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선택과 같은 예산으로 한 체급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여유를 가져가는 선택은 심리적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어디 가서 차급으로 설명이 끝나는 차를 탈 것인지, 옵션으로 겨우 체급을 따라잡은 중형 세단을 탈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 열 독립공조의 전장 5,000mm가 넘는 압도적인 실내 거주성과 체급에서 오는 승차감을 고려한다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강력한 대안입니다. 세 번째,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입니다. 세단의 디자인보다 가족을 위한 공간 활용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가장이라면 트렁크 공간이 넓고 짐 싣기 수월한 스포티지 SUV 하이브리드가 훨씬 속편한 선택지입니다. 스포티지의 둥글둥글한 도시명 눈매가 아쉬웠던 분들도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서 타이밍이 묘해졌죠. 포드 브론코 같은 박시한 SUV 감성을 원하신다면 공간 효율성 면에서 무조건 정배입니다. 챕터 8. 소비자 함정 점검. 4천만 원짜리 소나타 디 엣지 하이브리드를 살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현실적인 함정 3가지를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휠 선택 시 찾아오는 승차감 저하와 교체 비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인치 휠은 하체 감각을 단단하게 만들고 연비를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향후 타이어 교체 시 16인치나 17인치 대비 타이어 한 짝당 비용이 훨씬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밝은 색상 실내 관리의 부담입니다. 카탈로그에 나오는 밝은 그레이나 카멜 인테리어는 보기엔 예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청바지 이염과 생활 오염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주기적인 가죽 관리가 부담스럽다면 무난한 블랙 인테리어가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세 번째, 하이브리드 시스템 관련 동호회 이슈입니다. 최신 시스템 로직과 맞물려 주행 중 하이브리드 시스템 경고 등이 점등되는 사례들이 동호회와 관련 기사들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길다고 서둘러 계약하기보다는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무상 수리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출고 전 한 번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챕터 9. 진짜 구매 판단. 자, 오토랩 최종 실구매 판단 3그룹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계약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왕복 50km 이상 꽉 막히는 도심 출퇴근길을 주행하면서 기름값을 절감하고 싶은 분들,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일해서 2인 위주로 탑승하여 이 열머리 공간의 제약이 크게 상관없는 분들이라면 최신 사양을 갖춘 이 차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막히는 길보다는 뻥 뚫린 고속도로, 항속 주행 비중이 90% 이상인 분들은 하이브리드의 연비 이득이 크게 줄어듭니다. 차라리 초기 구매 비용이 수백만 원 저렴한 가솔린 1.6터보 모델로 가시는 게 총 소유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런 분들은 경쟁 모델을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옵션을 더해 4천만 원대 중반이라는 예산을 쥐고 계시다면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중고시장의 신차급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재고 할인이 들어간 아이오닉 6 실구매가를 전 시장과 매매 단지에서 1대1로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훨씬 합리적인 예산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오토랩의 결론. 대한민국 대표 중형 세단 소나타 디 엣지 하이브리드 정리하겠습니다. 이 차의 핵심 강점 한 가지, 막히는 도심 주행에서 발휘되는 쾌적한 정숙성과 뛰어난 도심 실연비 데이터입니다. 반드시 확인할 약점 한 가지, 스포티한 디자인을 위해 타협한 이 열머리 공간과 소비자의 예산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악랄한 옵션 패키지 구성입니다. 오토랩의 최종 판단입니다. 취등록세 포함 4천만 원을 가볍게 넘기는 풀옵션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상급 차량과의 가격 간섭을 고려할 때 가성비를 잃어버린 무리한 지출이 될 수 있으며, 꼭 이 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꼭 필요한 옵션만 타협하여 3천만 원대 중반의 익스클루시브 트림선에서 실속을 챙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브랜드를 무조건 비판하거나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차를 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같이 따져보자는 취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차, 이 가격이면 살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토랩은 다음 영상에서도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